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께서 또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또 댓글로 다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따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고학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입시라든지 혹은 중학교 진학 이후에 내신 시험 성적을 위한 준비 뭐 이런 것들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를 알고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그 엄마표 영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학습보다는 습득에 가까운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실용영어 측면에서는 이만큼 탁월한 교육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완전히 이제 우리가 외국에 가서 원어민과 이제 소통하지 않는 이상, 혹은 진짜 원어민 친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말하기 기회, 듣고 말하는 기회를 실제로 폭넓게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이제 실용영어적인 측면에서는 엄마표 영어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엄마들께서 멘붕이 오는 시기는 언제냐면 이제 중학교 이제 진학을 해서 시험 성적이라는 거를 받아들 때, 그때 이제 엄마표 영어의 첫 멘붕이 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계속 솔직하게 말씀드려 왔지만 엄마표 영어는 시험을 위한 이제 영어 교육은 아니에요. 시험을 위한 영어가 정말 이 실용영어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면 실제로 이제 시험이 지금 오늘날과 같이 어떤 객관식이라든지 단답형 뭐 문제들 이런 식으로 아마 치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어떤 소통 능력을 뭐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인수위원장이신 이경숙 그 인수위원장께서 오렌지 사건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오렌지였나 뭐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실제로 듣고 말하는 실용영어 능력을 위해서 좀 우리 교육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움직임들이 그때 좀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몇 년 안 가서 그게 이제 종료가 된 거죠. 제가 처음에 공부방 시작할 때 사실은 그때 그 시작했던 니트, 제가 몇 개 영상에서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국가 영어 능력 시험이죠. 그 니트인데 이 니트를 가지고 제가 홍보까지 했어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진학도 이렇게 바뀝니다. 진학에서도 말하기와 쓰기가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라면서 제가 그때 홍보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설명회에서 실제로. 그랬는데 이게 이제 몇 년 안 가서 완전히 없던 일로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 혁신과 뭔가 변화를 하려다가도 이제 그때 많은 비판이 뭐냐면 그러면 니네 유학파 너희들한테만 좋은 거 아니냐. 배운 사람들 니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원어민 수업 많이 해주고 그런 사람들한테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항상 공정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입시가 이제 개혁이 되려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자꾸 이렇게 차단이 되어지고 막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다시 여전히 수십 년 전 교육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시험의 어떤 방식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이라든지 뭐 이런 실제로 많은 점수를 위한 영어를 위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학원에서도 본문을 막 통으로 암기를 시켜서 조금이라도 틀리지 않는 그런 형태의 그런 정확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험 형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엄마표 영어는 유창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 방식인데 정확성에 맞추어진 학교 시험을 딱 마주치고 나면 엄마들이 이제 멘붕이 오시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 마음을 저도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수년간 이제 엄마표 영어가 지속된 아이들은 쉽게 적응을 또 해요. 이제 내신 영어를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시험의 유형의 아이들이 노출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연습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중학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중고등 시험, 고등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다. 너무 많거든요, 분량이. 근데 중등 시험에서는 본문이 이제 짧기 때문에 한정적이잖아요. 이거를 통으로 이제 암기하고 해석하고 외우는 형태의 그런 지도가 계속 있어요. 지도가 실제로 저도 이제 학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이트나 뭐 조언을 이제 구해보면 통으로 완전히 토시 하나 안 빼고 암기를 시키는 방식의 그런 워크시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할 때마다 저는 약간 좀 이제 유창성을 지향하는 영어를 해왔던 저로서는 좀 답답함을 느끼긴 하지만,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한 아이들은 어느 정도 상위권이 나와요. 이제 최상위권을 가리려면, 예, 토시 하나 안 빼먹고, 뭐, 예를 들면, 뭐, 바이를 뭐, 위드로 썼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전치사에서 약간 좀 차이가 난다거나, 통으로 외우지 않아서 뜻은 통하지만, 예, 예, 약간 이제 틀리게 이제 채점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거를 또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아이들이 약간 이제 뭐 정확하게 이제 해석하려는 이제 본문을 깊이 있게 공부하려는 태도보다는 그동안 그냥 집중 듣기를 하듯이 설렁설렁 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정확한 걸 이제 물어봤을 때 깊이 있게 약간 이거는 주의력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주의력이 떨어지는 그냥 친구들은 뭐 굉장히 외국인하고 만나도 소통도 잘하고 영어 잘하지만 거기서 이제 문제를 못 맞히게 되는, 예,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는 거겠죠. 예.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시험 영어를 준비하려면 한 줄 한 줄 해석을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를 알고 있어요. 실제로도 제가 시켜보니까 아이들이 애매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박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학습을 하는 어떤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메타인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하고도 제가 촬영을 했었지만 이제 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메타인지가 아니라 학습을 할 때도 메타인지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내가 시험을 한번 이제 이렇게 개념을 공부하고 단순히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예, 무엇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예, 그것에 대한 어떤 지능이 메타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본문 이제 중학교 시험을 볼 때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어떤 본문을 읽을 때에도 메타인지가 가동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시험 문제를 풀어서 시험 문제 틀린 것만 볼 때만 메타인지가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본문을 다 통으로 외우는 것이 이게 과연 이제 아이들 특히나 이제 읽기에 굉장히 익숙한 그동안 잘 읽기를 잘 해왔던 엄마표 영어를 한 친구들에게 또 이 활동을 꼭 시켜야 하는가, 저도 되게 궁금해했던 문제고, 많은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하는데 약간 좀 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 이 이유는 모두 어떤 본문이 예를 들어서 20줄짜리의 어떤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석을 안 해도 되는 문장들이 많아요. 엄마표 영어를 한 친구들에게는요. 너무나 간단해서, 예, 딱 봐도, 예, 그냥 굳이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지 않아도 해석이 되는 문장들이 있고,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올라가면 뭐 관계대명사라든지 분사, 예, 수동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이 이제 그 본문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약간, 예, 한국식 문법처럼 꼬아놓은, 예, 그 문법을 가르치기 위한 문장들이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해당 단원의 문법을 반영한 문장들이 나올 때에는, 예, 그런 거는 이제 몇 개 연습을 시켜볼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EBS 뭐 출신 강사님들도 그러시고 일반, 그러니까 본인이 엄마표 영어로 아이를 키워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예,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사실 이렇게 영상 많이 보지 않고 저는 다른 분들 영상 많이 안 보고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엄마표 영어를 경험해 본 입장에서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보고 학생들도 이런 비슷하게 이제 영어 노출을 통해서 영어를 익혀온 아이들의 경우에는 하나하나 해석해서 막 한글로 막 옆에다 쓰는 그런 활동들이 너무 좀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솔직히. 예. 그러면 어떤 거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인지를 사용해서 내가 이것까지 해석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문장은 스킵하셔도 좋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이도 실수를 하겠죠. 근데 항상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수를 좀 해봐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그냥 해석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뭔가 이렇게 테스트로 확인을 해봤을 때 틀려보면, 아,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장인데도 대충 하고 넘어갔구나를 아이에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기도 하고 이게 메타인지가 원래부터 이렇게 막 생각하는 버릇이 있거나 내가 뭘 아는 거지? 모르는 거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훈련이 많이 된 아이들. 예를 들면 저는 단어 같은 경우도 이제 학원에서 주듯이 이렇게 주기도 해요. 예, 1대1, 1대2. 그 본문에 해당되는 뜻만 이렇게 적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물론 뜻이 있겠지만 일일이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아이가 이제 자기가 익히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먼저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네가 요 중에서 이제 만약에 20개의 단어가 있다면 그 중에서 다 엄마표 영어 한 친구들은 거의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 한 번쯤은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단어를 먼저 체크를 해보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집에서 영어 노출이 없던 아이들은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영어 노출이 그동안 꾸준하게 이어진 아이들은요. 그 수가 굉장히 적어요. 확실히 달라요. 이거는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영어 노출이 되는 아이들을 이거를 다 똑같이 이제 단어를 시험을 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학교에서 뭐 수행평가다 이러면 뭐 또 연습을 해봐야 되겠지만 스스로 공부할 때는 이렇게까지 이게 다 아는 내용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가 이제 이런 어떤 자신이 정말 알고 모르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시고, 실수도 먼저 좀 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수가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많은 문제집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간단하게라도 자기가 체크를 하고 잘 몰랐던 게 뭔지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설명을 해보는, 엄마한테라든지 아니면 동생에게라든지 스스로에게 설명해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문을 읽을 때에도, 본문을 공부할 때도 중학교 1학년 본문이라는 건 사실 너무 쉬워요. 엄마표 영어 한 친구들한테는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해석을 저는 그러고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를 권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일반 학생들만 보신 분들은 그렇게 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한 입장에서는 그 노출이 있는 가정, 영어 노출 평소에 충분하게 되어진 가정의 아이들에게 이거 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본문 해석을 할 때 아이가 그냥 문장만 봐도 이해되는 문장들이 쉬운 문장들이 많다. 영어 노출 환경이 그동안 잘 되어져 온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이거를 주어, 동사, 뭐 목적어 끊어가지고 뭐 간접 목적, 주적 목적어 끊어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보면은 이 내용을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바로바로 영어가 영어로 이해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문장을 여러 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지, 세밀한 게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 번 읽어보는 정도로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해석이 필요한 문장들은 어떤 문장이냐면 그 해당 단어 내에서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져 있는 문법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 문법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자세하게 한번 해석을 시켜보시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그냥 봐도 이해될 듯 말 듯한데 아는지 모르는지 알랑말랑 하는 그런 문장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이가 찾아야 되겠죠. 원래 물론 이제 엄마가 한번 시켜볼 수는 있겠으나 이거가 너무 많은 엄마의 잦은 간섭이 있으면 아이가 이렇게 그거 아이에 따라 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뭐 순종적이고 규범형이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그게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실수를 해보고 틀려보면서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런 것들의 능력이 쌓여져 가는 그런 어떤 성장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포커싱을 두시는 부모님이라면 너무 이제 강박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매달리지 않으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모호한 문장들을 스스로 선별하는 그 능력이 사실은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아이들에게 좀 충분히 주시면서 본문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면 아이들이 뭐 완전 만점을 꼭 못 받아야 되나요? 못 받을 수도 있죠. 처음엔 만점 받으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떨어질 일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이게 입시랑 연결되는 그런 그것도 아니고 중학교 시험이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영어 내신을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중앙 영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반 학생들이 아니라 영어 노출이 평소에 잘 되어져 있는 아이들을 위한 영상이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